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비상 전원에 대한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옥내 수화전 설비의 비상 전원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옥내 수화전 설비에 설치하는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상용 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자, 이것 배선으로 해야 한다. 자, 어떤 배선이에요? 바로 전용 배선으로 하는 거죠. 겸용이 아니고 전용 배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옥내 수화전 설비에는 비상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비상 전원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나온 겁니다. 대상. 자,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바로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죠. 2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바로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이러한 곳에는 이제 비상 전원을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상 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죠. 자, 지금 2번 내용을 볼게요. 옥내 수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래서 옥내 수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이것 할 것. 다른 장소와 뭐 해야 돼요? 바로 방화구획하는 거죠.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자,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뭐예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옥내 수화전 설비의 비상 전원에 대한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30m, 폭 25m인 방제센터가 있다. 자, 여기에 조명률 60%, 전광 속도 2400루멘에 40W 형광등이 몇 개 있어야 최소 150룩스 이상의 조도를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시오. 단, 층고는 4m이며 조명 유지율은 80%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조명 설비에 관련된 문제로 바로 등의 개수, 형광등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명 설비에서 이제 우리 조명 설비에 관련된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FUN은 AED 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FUN은 AED. 조명 설비에서 자주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형광등이 몇 개 있어야 하냐? 형광등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바로 이 공식에서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N 값. 등의 개수.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볼게요. 자, N은 FU분의 바로 A, E, 자, 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봤는데 이게 D라는 값이 감광 보상률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감광 보상률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 뭐냐? 감광 보상률은 자, 무엇과 같냐면 조명 유지율과 역수관계에 있어요. 예. 감광 보상률은 조명 유지율의 어떤 관계라고요? 역수관계.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FU분의 A 곱하기 E 곱하기 자, 감광 보상률 대신에 바로 여기 있는 N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네, 왜냐면 문제에서 조명 유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전광 속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2400루멘이라고 했습니다. 전광 속도가 2400.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조명률이 60%예요. 조명률이 60%. 0.6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A는 면적이죠. 면적. 길이가 30m, 폭이 25m이기 때문에 면적은 30 곱하기 자,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도는 150룩스 이상. 그래서 여기는 150이 들어가요. 15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지율, 조명 유지율이 80%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0.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0.8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97.66이 나옵니다. 97.66이 나오고요. 이제 등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절상을 해주셔야 돼요. 절상. 그래서 98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형광등의 개수는 9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상 이선식 배전 선로의 전압 강하를 구하는 식이다. 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A에 들어갈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이제 단상 이선식 배선에서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 중에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 상수를 지금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고 계셨다면 이 A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얼마가 들어가죠? 35.6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35.6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냐면 우리 도체의 저항 구하는 공식이 있죠. 도체. 자, 도체의 저항이에요. 자, 도체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R은 자, 로 곱하기 A분의 L이었죠. 이렇게. 맞나요? 도체의 저항. 자, 로는 고유 저항, A는 단면적, 그리고 L은 도체의 길이였죠. 길이. 자, 근데 이제 문제 보세요. 자, 표준 연동선의 고유 저항이 58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고유 저항에다가 58분의 1을 대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경동선의 도전율이 97%래요. 도전율. 자, 도전율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잖아요. 그럼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만 도전율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97%라는 값을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0.97분의 1을 곱하시는 거예요. 즉, 도체의 저항에서 0.97로 나눠주는 거죠. 왜냐면 도전율은 이 저항과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 A분의 L을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 1000이라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0.97분의 1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97분의 100. 네. 그죠? 0.97. 네. 97분의 100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100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게 0.97이니까 이렇게 역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풀면,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 값이, 자, 1000 곱하기 A분의 17.8 곱하기 L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도체의 저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000A분의 17.8L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압 강하 E는 지금 단상 이선식이니까 EIR이 되겠죠. 예, EIR 전압 강하 E는 그러면 이 R에다가 좀 전에 구했던 이 식을 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E 곱하기 I 곱하기 여기에다가 1000 곱하기 A분의 17.8L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모는 1000A가 되고요. 1000A가 되고요. 요 2라는 값이랑 17.8을 곱하면 이게 35.6이 되는 거죠. 35.6 그리고 LI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라는 값 35.6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계산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산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답에는 A에 들어갈 값을 구하는 거니까 35.6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옥상에 시설된 탱크에 물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양수 펌프의 수동 및 자동 제어 운전 회로도이다.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동작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작은 자동 운전과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 모드가 있고 이제 수동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운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한다. 자, 저소위가 되면 FLS, 이게 뭐예요? 플로트 스위치죠. 플로트 스위치가 검출하여 전자 접촉기가 여자되고 전동기가 운전된다. 이때 RL이 점등되고 GL은 소등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동 운전인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수동 운전인 경우에는 기동용 누름 버튼 스위치에 의하여 전자 접촉기가 여자되어 전동기가 운전되도록 한다. 이때 RL이 점등되며 GL은 소등된다. 이것은 이제 자동 운전과 동일한 거죠. 그다음에 전동기 운전 중 과부하 또는 과열이 발생되면 THR이 동작되어 전동기가 정지되도록 한다. 단 자동 운전 시에도 THR이 동작하면 전동기가 정지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동작 조건에 맞도록 이제 도면, 시퀀스 회로를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주회로 쪽은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요. 보조회로, 즉 제어 회로 부분이 지금 미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작 조건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완성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자동 모드가 있고 자동 스위치, 자동과 수동이 있죠. 자, 자동인 경우가 있고 자동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수동을 사용 못 하는 거고요. 이제 수동을 사용할 때는 자동을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모드일 경우 보세요. 자동 모드일 경우에 자, 수조가 이제 저수위가 되었을 때 이제 플로트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이제 접점이 붙겠죠. 접점이 붙음으로써 MC가 뭐가 돼요?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그 MC가 여자가 되면 이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GL 등은 소등이 되고, 그리고 RL 등은 들어오겠죠. MC가 여자됨과 동시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RL 등이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C가 여자 되었기 때문에 이 접점이 붙음으로써 이제 유도 전동기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동 모드인 경우 보세요. 수동 모드일 때는 자,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죠.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MC가 여자됨과 동시에 RL 등이 점등이 되고 이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GL 등은 소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에 자,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과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열동 계정 THR이 자, 동작을 하면 이 THR의 B접점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짐으로써 MC가 소자되면서 전동기는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 모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 모드일 때도 이 THR이 작동을 하면 이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MC가 소자되면서 전동기가 멈추는 거죠. 이러한 동작 조건에 맞도록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퀀스 회로를. 자,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항에서는 다음 약호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명칭. 그래서 요 MCCB. 자, MCCB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은 배선용 차단기를 의미하는 약어가 되는 거고, 약호가 되고요. 그 다음 THR은 서머 릴레이의 약자죠. 서머 릴레이. THR은 열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열동 계전기. 이렇게 해서 약호의 명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보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평 경계 구역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평면들을 보고 이 평면에 해당하는 경계 구역 수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지금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계 구역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 가지 기준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라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바닥 면적을 구분하기 전에 자, 변의 길이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그림상에서 가장 긴 변이 60m가 되어 있죠? 60m. 그런데 하나의 경계구역은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 최대가 50m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나눠줘야 돼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예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이 10m죠? 그럼 여기를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50m가 되는 거네요. 50m.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60m에서 여기 10m를 빼면 여기도 이제 50m가 되겠죠. 50m니까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왼쪽 부분에 자, 지금 이 세로의 길이가 40m고 이 폭이 10m니까 가장 긴 변이 4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적을 보는 거예요. 면적. 자, 여기는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은 500이죠. 면적이. 여기도 마찬가지 면적이 얼마예요? 500이죠. 500. 500. 이 폭은 다 10m라고 했을 때 10m. 그리고 여기의 면적은 400이죠. 400. 400.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이 얼마예요? 600제곱미터 이하니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 과정, 만약에 시험지에 계산 과정을 쓰는 란이 있으면 이제 계산 과정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경계 구역수만 구하는 거면 그냥 계산 과정 없이 경계 구역수 하나, 둘, 세 개, 3경계 구역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 과정을 쓰는 란이 있다. 그때는 바로 계산 과정까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자, 지금 이 면적 볼게요. 여기 이 면적. 여기는 가로가 50m고 세로가 10m죠. 나누기 600을 하시는 거죠. 600이 기준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600 나누면 이게 0.83이래요. 0.83이 되고요. 절상을 시키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한 개. 하나의 경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죠, 여기. 여기를 이제 400으로 놓을게요. 400. 요 두 번째 구역으로 놓을게요. 400. 그러면 10m 곱하기 40m가 되고요. 이것도 기준이 600으로 자 나눠줍니다. 600으로 나눠주면은 얼마가 돼요? 이게 0.67. 그렇죠? 0.67 나옵니다. 0.67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이것도 한 개가 되겠죠. 한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구역은 여기죠, 여기. 1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50 곱하기 자 10이 되고요. 나누기 600.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0.83 나오고요. 이것도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과정에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과정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은 3경계 구역이 되는 거죠. 3경계 구역. 이렇게 해서 3경계 구역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가장 긴 변을 봤더니 60m가 있어요. 60m. 그래서 이거를 50m, 최대가 50m가 되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이것도 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총 두 개의 경계 구역이 나오고요. 이것을 계산 과정까지 쓰자면 자,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로가 10m, 세로가 50m니까 10 곱하기 50, 10 곱하기 50이 되고요. 600으로 나누어 주면 0.83 절상해주면 한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도 똑같아요. 자,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10이죠. 600으로 나눠주면 똑같이 0.83 나오고요. 또 이것도 한 개. 자, 따라서 두 번째 평면도는 총 두 개의 경계 구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평면도를 보시고 경계 구역수, 수평 경계 구역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열 감지기에 대한 내부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내부도에 해당하는 감지기의 종류를 쓰시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열 감지기에 대한 내부 그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각각에 해당하는 감지기의 종류를 작성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여기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나 보세요. 리크 구멍이 있고 그리고 접점. 자, 접점, 고정 접점, 가동 접점, 그리고 다이어 프레임, 가멸실 이게 있죠. 이것은 열 감지기 중에서도 자, 어떤 감지기가 되는 거죠?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죠. 이것은 이제 기존의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그러한 내부도예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열 감지기 중에서 차동식 스포트형이 되는 거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렇죠? 첫 번째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도를 보시면, 자, 보세요. 리크 구멍, 다이어프램, 접점, 가멸실. 자, 이것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있던 그러한 구성 요소죠. 그런데 여기에 요 가운데에 보면은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팽창 개수가 큰 금속판과 팽창 개수가 작은 금속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 개수에 따른 작동 원리, 이게 뭐예요? 바로 정온식 스포트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부도는 차동식 스포트형과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상식 스포트형이 되는 거죠. 보상식 스포트형. 자, 감지기라는 말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 이것도 보상 스포트까지 맞아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도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바이메탈 있죠,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의 활곡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죠. 그래서 3번은 정온식 스포트형의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부도를 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감지기의 종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 기간 중에 2년에 해당하는 설비 6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계법규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에 있는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2년이 있고 3년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2년 하자보수 보증 기간 2년에 해당하는 설비 종류 6가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다 작성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그리고 피난기구, 유도 등, 비상조명 등,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설비 있죠. 소화활동설비 중에 유일하게 무선통신 보조설비만 2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모두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6가지를 다 작성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건 부분 점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설비들은 다 작성을 하시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에 해당하는 설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 접점 회로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접점 회로가 나와 있죠. 유접점 논리 회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이 논리 회로, 유접점 회로를 보고 바로 논리식을 쓰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식을 낸드 회로만 사용하여 무접점 회로를 그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두 가지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회로의 논리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논리식.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유접점 회로와 논리식의 상관관계를 이제 볼 거예요. 상관관계를. 자, 유접점 회로에서 자, 병렬 연결이 있죠. 병렬 연결이 있고요. 그리고 직렬 연결이 있고 그리고 비접점이 있어요. 비접점. 자, 이때 이것을 논리식으로 바꿀 때 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냐? 먼저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논리의 합입니다. 네, 논리의 합이고요. 직렬 연결은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 자, 그리고 비접점은 뭐예요? 비접점. 비접점은 부정으로 이렇게 위에 바를 붙이는 거죠. 바. 이렇게. 네,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유접점 회로를 논리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여기 윗단, 자, 위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세 개의 접점이 병렬, 나란히 있죠, 나란히. 이렇게 나란하게 있잖아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가 돼요? A 바, 그리고 합, B 합, C의 바가 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논리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접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의 접점이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죠, 나란히. 병렬이니까 여기는 A 합, B 바, 합,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접점과 이 접점은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논리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논리식으로 쓰면 자, 출력은 Y입니다. Y는
y는 자, 이 식과 a 바 합 b 합 c의 바가 되겠죠. 자, 이 식과 이 식의 논리의 곱이 됩니다. 직렬이니까 논리의 곱. 그래서 a 합 b 바 합 c. 네, 이게 바로 이 회로의 논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식을 이제 낸드 회로만 사용해서 무접점 회로를 그릴 거예요. 무접점 회로를.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리식을 보고 논리식에서 이제 또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무접점 회로로 바꿔줘야지. 무접점 회로. 무접점 회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관계를 이제 따져보면 자, 논리의 합은 오화 게이트, 논리의 곱은 엔드 게이트, 그리고 부정은 낫 게이트. 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A, B, C.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낸드 회로만 사용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낸드 회로를 그리기 전에 먼저 이 논리식에 해당하는 무접점 회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는 자, 이 부분은 자,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이니까 바로 오화 게이트가 쓰인단 말이에요. 오화 게이트가. 그러면 오화 게이트가 자,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리의 합이니까 이렇게 오화 게이트가 쓰인다는 거예요. 오화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식과 이 식 사이에는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죠. 예,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엔드 게이트가 여기 뒷단에 이렇게 엔드 게이트가 예,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A 바죠. 그럼 입력 A가 있고 자, 바가 있으니까 자, 바가 붙은 건 뭐라고 했어요? 부정으로 낫 게이트를 쓴다고 했어요. 낫 게이트. 그래서 A는 낫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 B는 그대로 들어가겠죠. B 들어가고 자, C도 바가 붙어 있으니까 C가 이렇게 낫 게이트 거쳐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낫 게이트 거쳐서.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A가 입력으로 들어가죠. 자, B에 바가 붙어 있어요. 그럼 B는 낫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출력은 다시 엔드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출력 Y가 되는 이러한 논리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때 이 논리 회로를 이제 낸드 회로만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낸드 회로는 뭐예요? 엔드 게이트 앞에 여기다 버블을 붙이는 거죠? 자, 이거죠, 이거. 이게 바로 낸드 회로입니다. 낸드 게이트.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논리 회로를 낸드 회로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치환. 자, 치환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치환. 자, 치환을 할 때, 잘 보세요. 오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로 바뀌고요. 그리고 반대로 엔드 게이트는 이렇게 자, 오화 게이트로 바뀌어요. 치환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버블. 자, 여기서 이것을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 버블이 있으면 없애고요. 없으면 붙이면 돼요. 이게 치환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논리 회로에서 자, 이걸 치환을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치환. 그러면 이 오화 게이트는 뭘로 바뀐다고요? 오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바꿔요. 이렇게 엔드 게이트로 바꿔요. 자, 바꿔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오화 게이트에는 버블이 다 없죠. 자, 버블이 없으니까 이렇게 버블을 자, 하나씩 다 붙입니다. 이렇게. 일단 붙이세요. 일단.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화 게이트를 엔드 게이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버블을 하나씩 다 붙입니다. 이렇게. 다 붙여줘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낸드 게이트를 봤더니 낸드 게이트는 여기에만 버블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버블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 버블은 살아있고요. 이렇게 살아있고요. 얘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입력 쪽에는 이 버블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 낸드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부정의 부정이죠. 이 버블은 낫이랑 같은 거예요. 자,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둘이 없어지면서 상쇄되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상쇄되겠죠. 이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버블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회로에는 이 버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버블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면 이게 뭘로 돼요?
이게 낫 게이트가 되면서 얘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둘이 상쇄가 돼서 그냥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버블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낫 게이트가 붙고 이 버블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져요. 여기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서로 상쇄됩니다. 없어져요. 상쇄. 없어지는 거예요. 버블이. 여기도 버블이 바깥으로 나가면 낫 게이트가 되고 이 버블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낸드 게이트가 되어 있죠? 낸드 게이트. 일단 낸드 게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버블을 붙이면 낸드 게이트가 되죠. 그럼 여기 앞단에다가 이렇게 낫 게이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가 되니까 없는 것처럼 되겠죠? 일단 버블이 있어야 되니까 버블을 붙이고 그리고 낫 게이트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낸드 회로만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낫 게이트가 들어가 있죠. 낫 게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낫 게이트는 있죠? 낫 게이트는 자, 무엇과 같냐? 바로 낸드 게이트와 같아요. 이렇게. 이 낸드 게이트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자, 만약에 자, 입력이 1로 들어가면 출력이 0 나오죠. 입력이 0으로 들어가면 출력이 1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입력이 1로 들어가죠. 1로 가죠. 자, 그럼 이제 1이니까 출력이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버블이 붙어 있으니까 0으로 나오겠네요. 근데 입력이 0으로 들어갔다. 0이면 출력이 0이죠. 그런데 버블이 있으니까 1로 나오죠. 어때요? 낫 게이트와 낸드 게이트는 같잖아요. 입력이 1로 들어가면 0 나오고 0이 들어가면 1 나오잖아요. 1이 들어가면 0 나오고 0 들어가면 1 나오고. 그래서 이 낫 게이트 대신에 무엇을 넣을 수 있어요? 낸드 게이트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입력에 A, B, C가 있는 거예요. A, B, C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 여기에서는 B에만 지금 낫 게이트가 있잖아요. B에만. 그러면 A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A가 하나 들어가고요. 자, B가 들어가는데 이 B에는 지금 낫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AND 자, 잘 보세요. 이것을 낸드 게이트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낸드 게이트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리고 C는 낫이 없죠. C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낸드 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낫 게이트를 낸드 게이트로 바꾼 거예요. 낸드 게이트로. 그리고 점 찍으시고요. 이렇게. 점을 자, 찍어주시고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A와 C가 지금 낫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A가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낸드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낫 게이트 없어요. 그래서 B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B는 그대로 들어오고요. 자, C에 낫 게이트 있죠. 그러면 C는 이런 식으로 자, 낸드 게이트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낸드 게이트로 바꿔서. 여기 점 찍고요. 그럼 여기에 AND 게이트 놓고 그 다음에 버블을 붙이면 이제 낸드 게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뒷단입니다. 뒷단. 뒷단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돼서 낸드 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자, 이 낫 게이트를 또 낸드 게이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낫 게이트를 낸드 게이트로 바꾼 거예요. 그럼 출력이 자, Y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거 보세요. 전부 다 낸드 게이트로만 회로를 지금 구성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치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것을 낸드 회로만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낸드 회로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를 나타내주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보기에서 그 맞는 용어를 찾아서
여기 가에서 막까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지기는 설치하지 않죠. 감지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습식과 건식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감지기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재에 의한 열에 의해서 바로 헤드가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바로 개방형이 아니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 보기 중에서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겠죠. 열에 의해서. 화재에 의한 열에 의해서 바로 폐쇄형 헤드가 이제 먼저 개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개방이 되면 이제 2차 측, 그러니까 1차 측에 있던 물이,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에 모두 가압수가 채워져 있잖아요. 1차 측에 있던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이제 압력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에 들어가는 게 뭐냐? 나에 들어가는 것이, 자, 습식 밸브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드라이 밸브가 아니고, 드라이 밸브는 건식이죠. 예, 습식 밸브가 개방이 되죠. 습식 밸브. 습식 밸브가 자, 개방이 되죠. 습식 밸브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습식 밸브가 자, 개방이 되면 바로 이제 배관 내에서 유수가 발생되겠죠. 1차 측에 있는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소화수가 방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배관 내의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물이 없어지는 거니까 흘러버렸으니까 배관 내의 압력이 압력이 감소하면 자, 여기 뭐가 들어가냐? 바로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 내에 물을 또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펌프가 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라에 들어가는 것이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펌프가 기동이 돼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는 경보가 발생하는 거죠. 사이렌, 경보 발생. 그래서 마에 들어가는 것이 자, 경보 발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에 들어가는 건 뭐냐? 다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경보용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쪽에는 경보용 자,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은 준비 작동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같아요. 아래쪽은 준비 작동식과 동일하지만 여기 위쪽 부분은 다릅니다.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감지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밸브 자체가 이제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 부분은 다르지만 이 아래쪽 부분은 준비 작동식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에는 폐쇄형 헤드 개방, 나에는 습식 밸브 개방, 그리고 이 다에는 경보용 압력 스위치 작동, 라에는 압력 챔버, 압력 스위치 작동, 그리고 마지막 마에는 경보 발생, 사이렌 작동이라 되어 있죠. 사이렌 작동. 네, 이렇게 해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